자, 저번 시간에 정전기에 대해 배웠었죠. 정전기. 자, 정전기에 대해 봤으면 정전기란 게 뭐였죠? 마찰을 통해서 전하가 한쪽으로 이동해 있고 그 이동해 있던 전하가 한쪽에서 머물면서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정전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엔 뭘 할 거냐면 정전기 유도라는 걸 볼 거예요. 유도가 뭐니 얘들아? 유도? 부르는 거죠. 이쪽으로 끌고 온 유도. 엎어치기 그런 유도가 아니고 한쪽으로 끌고 오는 유도. 그 유도, 정전기가 어떤 식으로 유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아요. 일상생활에 당장 저번 시간 선생님 했던 내용을 실험을 해본 친구들 중에서 뭘 겪어봤을 거냐면 테이프 있죠 여러분. 테이프 실험하다가 선생님이 하는 대로 얘 띄었다가 이렇게 떼어서 딱 뗐어요 했더니 뗐어요. 뗐다. 테이프 랄랄라 테이프에서 하려는데 테이프가 어떻게 돼? 손에 달라붙은 경우를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손에 어떻게 돼요? 손에 끌려오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 테이프는 지금 어떤 상태야? 테이프는 대전이 된 상태지만 내 손가락, 선생님 손가락은 대전이 된 상태, 안 된 상태야. 대전이 되지 않았는데 난 전기적 성질이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테이프가 나한테 끌려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현상이 무엇인지, 이게 뭐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지 한번 지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배울 정전기 유도는 얘들아 모든 물체에서 나타나지만 우리가 배울 정전기 유도, 자 여기서 원리를 설명할 것은 금속 원소에 대해서만 합니다. 금속 배웠죠? 안 배웠니? 우리 과학 B 시간에 얘들아 원소 기호를 배우면서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속은 뭐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철, 구리, 등등등 이런 친구들이 금속 원소에 들어가게 돼요. 금속 원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한번 날씨 시합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금속 원소의 구조예요. 자, 보면 금속 원소들, 자 원소는 기본적으로 뭐하고 뭘 가지고 있죠? 얘들아 가운데 원자핵과 주변을 돌아다니는 전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쵸? 금속 원소도 어차피 원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뭐예요? 원자핵과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서로 어떻게 돼요? 이 전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 주변을 왔다 갔다 마음대로 빙글빙글 다른 원자핵과 상호작용하면서 빙글빙글 돌아다닐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원자핵들과도 상호작용이 가능한 금속 원소에서 자유롭게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전자를 말 그대로 자유롭다고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그 정전기 유도는 이 자유전자가 있을 때만 발생하진 않지만 우리가 배울 정전기 유도는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어떻게 정전기 유도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자유전자는 뭐라고? 금속 원소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입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이 다 써있긴 한데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어떤 금속 원소가 있어요. 자, 금속판처럼 보이는 금속 원소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라는 게 뭐죠 얘들아? 그렇죠,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 물체. 자, 양전하가 더 많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 물체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금속 원소 안에 있던 자유전자들이 어떻게 돼? 플러스가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전자 이동. 자, 왜 이동하게 돼요? 전자가 이동한 이유는 이 플러스 대전체로부터 뭘 받아서? 인력을 받아서. 당기는 힘, 플러스 대전체로부터 인력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자들이 이동하면 전자에 가까운 쪽, 자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지금 상대적으로 뭐가 많아요 얘들아? 상대적으로 전자들, 음전하가 더 많게 되죠.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극. 지금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가 지금 무슨 극이죠? 플러스극. 대전체의 반대극 뭐죠? 마이너스가 뭐가 되게 된다? 유도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게 됩니다. 신기하죠? 금속 원소가 있으면 한쪽만 지금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예요. 선생님 그럼 반대쪽은 지금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대전체에서 먼 쪽, 지금 이쪽과 같은 먼 쪽은 뭐가 되는 거야? 대전체 플러스와 같은 극 플러스로
전하가 유도가 되게 되겠죠. 플러스로 대전이 되게 됩니다. 와우, 간단하죠? 자, 다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마이너스 대전체와 가까이 할 때입니다. 마이너스 대전체. 자, 그러면 지금 전자들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오니까 전자들은 마이너스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왜? 뭐가 작용하니까? 전자에 청력이 작용하게 되니까. 있죠? 자유전자가 청력을 받아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자, 전자가 이동한 쪽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로 대전돼요.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와 같은 극이 유도가 되게 됩니다. 안 나오고 있었네. 미안하다. 자, 같은 극이 유도가 되게 됩니다. 뭐 어렵진 않았죠? 그럼 이쪽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어떻게 돼? 얘들아, 앞에서도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극이 유도된다고 했어요. 지금 대전체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니까 대전체의 반대극. 뭐가 없어 여기? 전자가 한 개도 없네. 자, 그러면 대전체의 반대극인 플러스로 대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생긴 건 되게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밑에 예시까지 해서 정리하면 그렇게 더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전기유도를 한번 정리하면, 정전기유도라는 건, 자, 대전되지 않은 금속 물체, 자, 대전되지 않은 금속 물체였는데 거기에 대전체를 가까이 해요. 플러스 대전체든 마이너스 대전체든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가까이 할 때 금속의 끝부분, 여기서 정확히는 양쪽 끝부분이겠죠. 대전체 가까운 쪽과 먼 쪽 끝부분이 뭐가 돼요? 대전되는 현상. 결국 뭐야? 전기를 띠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내가 따로 마찰을 하지 않아도 정전기가 발생해서 전기적인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내가 마찰시키지 않아도 정전기를 갖게 되는 현상. 아까 봤던 것처럼 얘들아 어떤 거야? 선생님이 테이프를 떼고 바닥에 붙였다, 뗐는데 내 손에 달라붙는 이런 현상이겠죠. 이게 뭐야? 정전기 유도다. 자,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아까 정전기 유도가 얘들아 선생님이 금속 원소에서 발생한다고 했어요. 금속 원소. 금속 원소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 유도가 잘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그림을 보면, 지금 위에 그림 보이죠? 위에 도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래 부도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자, 도체에는 그 괄호치고 뭐라고 되어 있니? 금속이라고 되어 있죠. 금속. 자, 도체 금속 먼저 보도록 합시다. 도체 금속을 보게 되면 지금 전자들이 어때?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낸 마이너스들이 다 전자인데, 전자들이 하나의 양성자, 하나의 양전하에 이끌리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금속 안을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고 있죠. 저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것들을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애들을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라고 하고요. 그 아래쪽을 보면 얘들아 부도체라고 있어요. 부도체. 부도체라는 게 뭐니? 부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들을 부도체라고 합니다. 전기라는 것은 전자가 움직여서 전달이 되는 건데, 자, 지금 부도체에서 움직임을 보세요. 전자들이 다른 쪽으로 움직이기가 쉽니 어렵니? 움직이지 않고 있죠. 가운데 양성자에 딱 달라붙어서 계속 여기만 회전하고 있죠. 다른 곳으로 떨어져 나가서 이동이 쉬워 어려워? 어렵죠. 이런 부도체들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자, 선생님 손은 금속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도체니 부도체니? 인간은 도체긴 해요. 자, 근데 선생님 손은 금속이에요, 아니에요? 금속이 아니죠. 금속이 아닌데 아까 보면 선생님이 정전기 유도 예를 들었을 때 테이프를 뜯어낸 다음 그 테이프를 손에 가까이 하니까 정전기 유도 때문에 테이프가 손에 착 달라붙는 현상이 보였죠. 그렇죠? 그러면 자, 어떤 식으로 실제 도체와 부도체에서 우리가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뭐가 있어? 플러스로 대전된 부도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플러스 대전체라고 볼게요. 자, 플러스 대전체를 어떻게 하냐면 금속과 비금속에 가까이 해볼게요. 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니까 지금 도체 봅시다. 도체. 자, 도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도체에서 전자들이 인력을 받아서 플러스 대전체로 가까이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저 대전체 플러스 대전체에 가까운 쪽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로 대전되게 되고 그 반대쪽 끝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게 되겠네. 그쵸? 그런데 부도체는 어떤 얘들아? 부도체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멀리 했을 때랑 가까이 했을 때 그렇죠. 이 궤도, 전자가 도는 궤도가 수정되면서 왼쪽이 조금 더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게 되고 오른쪽은 조금 더 플러스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럼 전기, 정전궤도가 더 잘 발생할까요? 잘 발생하지 않을까요? 정전궤도가 잘 발생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전기가 어느 정도는 유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대전체로 바꿔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기 보면 전자가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 대전체 상태예요. 자, 그럼 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도체에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도체 금속에서는 전자들이 이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반대쪽 끝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대전체에 가까운 쪽은 지금 플러스가 유도됐고 그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유도가 되겠죠. 아래 부도체도 역시 궤도 모양이 달라지면서 정전기가 유도되었습니다. 자, 정전교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그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극, 그 반대쪽은 대전체와 같은 극이 유도가 되고 그 반대쪽은 또 그렇게 되는 그런 게 정전교도였는데 이게 막상 문제로 나오면 너희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줄 거고 전기 파트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너희들이 논리적으로 사고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친숙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어요. 마이너스 대전체라는 건 뭐야? 지금 그린 것처럼 마이너스 전자들이 더 많이 있는 대전체를 말하죠. 자, 그럼 이 대전체를 내가 가까이 할 거야. 그럼 금속 막대의 대전체에 가까운 가쪽은 어떻게 한다고? 얘와 반대극이 유도가 되겠죠. 자, 반대극인 플러스가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왜? 이 안에 있던 안에 있던 전자들이 이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해? 나방향으로 이동하겠죠. 전자의 이동. 무슨 힘을 받아서 이동하게 돼? 마이너스니까 같은 극이다 하면서 밀어내는 청력을 받아서 이동하겠죠. 청력. 자, 청력을 받아서 마이너스들이 나방향으로 이동하겠죠. 자, 여기는 주의해야 할 거. 자, 여기 있는 플러스 양성자들은 이동한 거야, 안 한 거야? 얘네는 이동하지 않은 거야. 얘는 항상 제자리에 있었는데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멀뛰게 되는 거야. 가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대전이 되게 되는 거다. 상대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들이 지금 금속막대에서 이 방향으로 다 이동했죠. 전자들이. 그럼 나에는 상대적으로 뭐가 많아져? 나에는 마이너스가 많아지니까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게 되겠죠. 자, 어려운 거. 자, 그럼 여기 금속막대는 얘들아 또 뭐가 돼? 일종의 뭐가 돼? 얘는 일종의 마이너스 대전 체가 되겠죠. 자, 이쪽만 보면 이 금속막대 끝만 보면 그러면 얘를 또 금속박구에 갖다 놨는데 금속박구 뭐냐면 너희 알루미늄 있지? 한때만 유튜브에서 난리 났더만 알루미늄으로 공 만들기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금속으로 만든 구예요. 자, 얘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이 금속구도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금속이기 때문에 이 가까운 A쪽, 이 대전체에 가까운 A쪽에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전자가 오니까 어떻게 돼? 같은 마이너스가 오니까 B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뭘 받아서? 전자의 이동. 뭘 받게 되니까? 청력을 받게 되니까 전자가 이동하겠죠. 그럼 A쪽은 상대적으로 뭐가 많아져? 상대적으로 플러스 양성자들이 많아지고 지금 B쪽에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동한 상태가 되겠죠. 그치? 그럼 A는 지금 어떤 상태야? A는 뭐로 대전됐어? 플러스로 대전되었고 여기 B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안 되는 친구들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거. 자, 그럼 여기서 문제들이 꼭 뭐가 나오냐면, 문제가 이 금속박구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 금속박구의 움직임. 자,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까요?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겠죠? 자, 지금 뭐야? 나는 마이너스로 대전됐고 A는 플러스로 대전됐으니까 서로 어떻게 돼? 다른 극이네. 그럼 전기력이 어디로 작용해? 서로 달라붙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전기력이. 그래서 나와 A가 달라붙어서 금속박구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몇 가지 문제들이 더 있는데 한번 참고서나 그런 데 참고해서 풀어보셔도 되고, 뭐 원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다음 주에 오면 출력해서 주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어려운 친구들은 한 번 더 보기. 자, 여기 핵심 2번 정전기 유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사실 얘를 이용해서 하는 기구인 검전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자, 얘보다 더 중요한 핵심 3번의 검전기 보러 가도록 할게요. 정전기 유도 원리를 이용한 거니까 정전기 유도 원리 확실하게 기억한 상태에서 검전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복습할 친구들은 복습할. 야! 자, 바로 직전에 한 정전기 유도에 이어서 우리 정전기 유도의 원리를 활용한 검전기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고 갑시다. 검전기. 핵심 3번으로 바로 넘어오시면 돼요. 자, 검전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검사하는 거야.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검전기라고 하는 요런 되게 찌질해요. 굉장히 찌질해 보이는 이런 장치를 가지고 이 물체가 전기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프린트에 써있죠. 검전기 정확히 뭐야?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금속판에 물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이 물체가 대전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보는 장치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가까이서 검전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 위쪽에 동그란 판, 자,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판이 검전기의 금속판이고요. 가까이 안에 보면 알루미늄을 얇게, 알루미늄 종이가 얇게 이런 식으로 달려있어요. 지금 되게 나풀나풀거리지. 이 안에 금속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판 위에다가 정전기가 있는 물질을 갖다 대면 금속박이 움직이는 모습을 가지고 물체가 대전되었는지 대전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검전기가 있고 위에 금속판, 금속박이 있어요. 자, 이거 아까 막 윙윙거리는 요술봉 같은 게 뭐냐면 정전기 발생 장치예요. 자, 이거를 꾹 누르면 이렇게 윙 소리가 나면서 이 네모난 종이에 정전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 친구를 가까이 대면 이런 식으로 금속판에 가까이 대고 있어요. 금속판에 가까이 대면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프린트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3번 검전기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검전기 같은 경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할 거예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금속판, 아까 했던 금속판 가까이에 물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금속박의 변화를 통해서 그 물체가 대전되었는지,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대전이 되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양이 대전되었는지, 또 대전된 전하의 종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판단하는 기구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위에 금속판과 금속박 두 가지만 딱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실제로 최근에도 이걸 사용하는 건 아니고 너희들에게 이제 정전기 유도 현상을 조금 더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 그 작업 현장이나 뭐 공사 현장이나 그런 데서는 전기가 지금 새고 있는지, 여기서 뭔가 대전이 돼서 정전기가 모여 있는지 안 모여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그 주유소나 폭발물이 많은 데서 정전기가 한 곳에 모이게 되면 그 정전기 모여있던 애들이 어느 순간 방전 밖으로 뽕 하고 튀어나가는 순간 펑 하고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대전되어 있는지, 여기에 정전기가 모여있는지 모여있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거기에 가서 이 검전기 이 크다란 얘를 갖다 대볼 순 없잖아. 이거를 굉장히 찌질해요 얘는 사실. 그리고 이 금속박이 살짝만 뒤집어져도 아예 작동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기기로 만들어진 기구를 사용해서 여기에 전기가 대전되는지 대전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상식. 자, 1, 2, 3번은 차례대로 해볼 텐데 가장 중요한 건 1번, 그 다음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은 딱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안 나오는 책도 많고요. 자, 봅시다. 물체 대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해요. 자, 일단 이쪽에 플러스 대전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플러스 양성자가 더 많은 대전체예요. 그럼 이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지금 이 검전기 안에는 얘들아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겠죠. 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어요. 얘는 왜? 지금 대전되지 않은 상태예요. 중성인 상태란 말입니다. 중성인 상태. 그럼 플러스가 가까이 오게 되면 우리 정전기유도 배웠죠. 여기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 있던 뭐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될까? 플러스가 오니까 플러스가 멀어져야 되는데 양성자는 무겁기 때문에 뭐가 대신 움직여줘요? 전자가 어떻게 돼? 어머, 여기 플러스가 온다 그러면서 끌려오게 되죠. 자, 뭐가 작용해요? 인력이 작용합니다. 인력. 그럼 금속판은 상대적으로 뭐가 돼? 마이너스가 많아질 거예요. 왜? 밑에 있던 전자들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밑에 있던 전자들이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럼 이 아래 금속박에 있던 전자들이 끌려서 금속판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금속박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얘네는 전자가 감소하게 되겠죠. 전자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금속박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더 많아지게 돼요. 기본적인 상태가 이 상태였다면, 기본적으로 이 상태였다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반씩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딸려 들어가면서 이쪽도 플러스, 이쪽도 플러스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둘 다 플러스야. 양쪽 다 플러스면 양쪽을 밀어내는 자, 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 다 플러스로 대전되면서 금속박이 벌어지게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자, 마이너스 대전체가 올 때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자, 여기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이런 식으로 있어서 중성 상태를 띄고 있었을 텐데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니까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돼? 아우 거지 같다 그러면서 다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인 전자들이 아래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금속판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금속판은 마이너스가 사라지니까 플러스로 대전되게 되고 아래에 있던 금속박은 자, 금속박은 원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비슷한 수로 있었는데 전자들이 더 많이 오니까 뭐가 돼버려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양쪽 다 또 금속박이 같은 극이 되니까 양쪽으로 벌어지는 자, 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력. 그래서 금속박은 마이너스 대전되고 역시 벌어지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플러스 대전체가 오든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든 금속박은 항상 벌어지게 되나요? 네. 언제 그런 건가? 이거는 검전기가 대전되지 않았을 때예요. 검전기가 대전되지 않았을 때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무조건 벌어지게 됩니다. 금속박이 벌어지는 거야. 금속박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양이에요. 간단해요. 만약에 양쪽에 얘들아 지금 만약에 금속박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금속박이 있고 여기 금속박이 있어. 왼쪽보다 오른쪽 금속박이 더 벌어졌다고 합시다. 금속박. 왼쪽 금속박에는 얘가 금속박이 마이너스로 대전돼서
전자가 양쪽에 두 개씩 있어서 두 개의 힘만큼 양쪽으로 미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가 3개 있는 거야. 3개. 그럼 몇의 힘으로 밀어? 그렇죠. 3의 힘으로 밀게 되니까 더 많이 금속박이 벌어지게 돼요. 아, 그럼 뭔 소리야? 대전체에 대전된 전하가 많을수록 금속박이 더 벌어진다. 대전체, 위쪽 아까 대전체가 더 센 놈이 오면 더 많은 양의 전자가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겠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금속박에도 더 많은 양의 전자가 들어오거나 더 많은 양의 전자가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대전체에 대전된 전하가 많을수록 금속박이 더 벌어지는 걸 가지고 전하의 양을 판단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3번 중요하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전되어 있는 검전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어요. 이미 대전이 되어 있는 검전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선 뭘 이용할 거냐면 마이너스로 대전이 이미 되어 있는 검전기를 이용할 거예요. 얘들아, 그럼 여기 검전기에는 마이너스가 더 많은 상태인 거지. 그러면 금속판에도 지금 보면 마이너스가 많이 있고 금속박에도 마이너스가 더 많이 있죠, 전자가. 그러면 금속박이 이미 어떤 상태야?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라 이거죠. 이미 둘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알았죠? 자, 봅시다. 이 이미 대전된 검전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거예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게 되면 얘는 이미 마이너스가 많은 상태예요. 그럼 그래도 플러스가 오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가 오니까 여기에 있던 전자들 또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인력을 받게 되고 밑에 있던 금속박에 있던 전자들도 위로 올라가는 끌어당겨지는 인력을 받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게 돼? 전부 다 검전기 금속판 쪽으로, 금속박에서 금속판 쪽으로 전자들이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아래 금속박에 있던 전자들이 만약에 두 개씩 있었으면 몇 개가 사라져? 예를 들어서 막 2개 정도가 요 놈은 올라가고 요 놈도 올라갔다 해봅시다. 그럼 원래 양쪽에 2개씩 있었는데 하나씩만 남았어. 2개가 올라가 버려서. 그럼 얘들 아까 위에서 말했죠. 그쵸? 전자의 양이 감소했으니까 그만큼 얘네들이 밀어내는 힘이 어떻게 돼? 약해지니까 이 전보다 오므라들겠죠. 그래서 청력이 감소해서 오므라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그래도 여기선 항상 뭐가 작용해? 그래도 여기서는 지금 아직 청력이 작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밀어내고 있어. 아예 달라붙은 게 아니야, 이 둘은. 왜냐하면 양쪽이 같은 극으로 대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멀어진 게 아니고 조금만 오므라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입니다.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하면 똑같아요. 자, 마이너스가 오니까 마이너스가 온다 그러면서 이 안에 있던 전자들이 다 멀어지겠죠. 이쪽에 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밀어내니까 같은 극이니까. 그러면 금속판에 있던 전자들마저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죠. 금속판에 있던 놈들까지 금속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금속박으로. 그럼 금속박에 원래 이렇게 2개 있었는데 2개가 더 내려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전보다 전자의 개수가 많아졌으니까 청력이 어떻게 되더라? 청력이 더 증가합니다. 청력이 증가해서 더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는 이미 대전되어 있는 검전기를 활용해야 되고, 지금 마이너스로 대전된 되에 플러스를 가까이 가니까 오므라들었고, 마이너스로 대전된 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니까 더 벌어졌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플러스로 대전된 검전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더 벌어질 테고, 플러스로 대전된 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더 오므라들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결국은 같은 극이 되는 데 있으면 더 벌어지고 다른 극이 되는 데 있으면 더 오므라든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들이 금속판과 금속박에서 전자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판은 어떻게 대전되고 금속박은 어떤 극으로 대전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와 자기단원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한번 정전기 유도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응용 문제. 자, 유리막대가 있고 금속막대가 있고, 여기 뭐야? 이게 뭐야? 그렇죠, 방금 배운 검전기예요. 검전기 뭐 할 때 쓴다고 얘들아? 검전기는 이 물체가 대전되었는지 대전되어 있지 않은지를 알아볼 때 사용합니다. 또 언제 써? 얼마나 많은 양이 대전됐는지. 또 언제 써? 이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고 싶을 때.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미 대전이 되어 있는 검전기를 사용하셔야 한다고요. 오케이, 자 이제 봅시다. 지금 유리막대를 가까이 하는데, 유리막대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가 가까이 와요. 그럼 금속막대는 지금 대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돼? 이쪽에 있던 전자들이 다 B쪽으로 이동하겠죠. 뭐가 발생한 거야? 정전기 유도가 발생하였다. 그럼 이 A쪽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양성자만 남게 돼서 플러스로 대전되겠죠. 그럼 B쪽은 전자들이 지금 이동해 왔으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자들이 많아지니까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겠죠. 그럼 B를 봅시다. B. 자, B. 이 B는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가 된 거지. 얘는 일종의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가 된 거예요. 이제 금속구 C에 가까이 가니까, 자, C에선 어떻게 돼?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왔으니까 청력을 받아서 다 도망가겠죠.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전자들이. 그럼 C는 상대적으로 뭐만 남아? 전자들이 이동해 버렸으니까 플러스 양성자만 남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동한 전자들은 어디에 머무르게 돼? 이동한 전자들은 금속박에 머무르게 될 거예요. 그럼 금속박은 뭐로 대전돼? 마이너스로 대전되면서 어떻게 된다? 금속박이 멀어진다. 이 정도로 파악하시면 정전기 유도 문제는 모두 능수능란하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